최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의약품청이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에 대해 실명을 유발하는 이상 반응의 위험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각국의 언론이 관련 내용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위고비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수많은 언론들이 위고비가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위고비가 실명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정말로 위고비를 맞으면 눈이 멀 수도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안과 전문의인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유럽의약품청이 실명의 원인으로 주목한 위고비의 성분은 바로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유럽 식약품청 산하 약물감시위의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위고비의 주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비동맥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이라는 매우 희귀한 이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동맥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즉 NAION은 시신경의 혈류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며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녹내장에 이어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실명의 두 번째로 흔한 원인입니다. 같은 시기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 또한 세마글루타이드를 복용한 일부 환자에게서 급성 시신경병증이 발생한 사례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세마글루타이드 계열 약물이 실명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바로 실명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지 위고비를 맞는다고 해서 실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럽 식약품청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위고비를 투여할 시 NAION이 매우 희귀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WHO 역시 10,000명 중 최대 1명 정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며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과도한 공포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눈은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도 실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탕수육, 곱창과 같은 기름진 음식은 혈관의 염증을 유발해 안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콜라, 사이다 등 가공식품의 많은 당분 역시 눈으로 가는 각종 항산화 물질을 빼앗고 혈당을 올려 안 질환의 위험을 높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실명 위험성이 두려워 매 끼니를 신경 쓰지는 않잖아요. 위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일부 연구에서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드문 부작용이 보고된 것은 사실이며, 이를 조심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위고비 자체는 비만이라는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이 고도비만 자체가 안구의 염증을 일으키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져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체중 감량을 통한 전반적인 건강 개선은 눈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명 위험이 존재한다고 해서 탕수육이나 콜라를 완전히 끊지는 않듯이 위고비 같은 약물도 막연한 공포보다는 내 몸 상태에 맞게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신중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료의 목적은 결국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피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약물이든 그에 따를 수 있는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위고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명 가능성과 같은 부작용이 일부 보고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특히 최근 위고비가 시신경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며, 치아 흐림, 암점 등의 이상을 느낀 적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처럼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질환을 앓고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NAION처럼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부작용은 매우 희귀하며 무엇보다도 투약 전 안과에서 미리 눈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치료는 언제나 균형의 예술입니다. 단순히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약을 피하는 것도, 반대로 아무런 사전 검사나 점검 없이 무작정 약에만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올바른 정보와 전문 의료진과의 충분한 논의,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치료의 핵심입니다. 위고비를 포함한 어떤 약물이든 시작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고, 특히 눈처럼 예민하고 복잡한 기관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치료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의사와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위고비를 투약하는 동안 눈에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잠을 못 자서 일시적으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만약 시야가 갑자기 뿌옇게 흐려진다든지, 눈앞에 번쩍이는 빛이 자주 보인다든지, 눈이 뻑뻑하고 압박감이 느껴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안과에 들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신경이나 망막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이 자체로도 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고비 투약 시 전신 건강과 함께 안과적 건강도 꼭 병행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건 분명 좋은 변화지만 약물로 체내 대사와 혈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눈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기본적인 관리와 주의만 잘 지켜주셔도 위고비는 충분히 안전하게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약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많은 가능성과 효과를 가진 약이지만 내 몸 상태와 잘 맞는지, 특히 눈처럼 민감한 기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미리 점검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약이라는 건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잘 준비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위고비 주사를 맞고 계시거나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한 번쯤은 안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 한 번의 진료가 앞으로의 눈 건강을 지켜주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과 백선생 백진학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